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개강을 해야 되는데 일이 좀 생겨가지고 병원에서 한 일주일 동안 기거를 했더니만 입술이 다 터졌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좀 몸이 피곤한데 저보다야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느라고 더 피곤하시겠죠. 자, 죄송합니다. 어쨌든 한 주 좀 늦춰져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 2월 수업과 마찬가지로 수요일에 수업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별로 수요일 날 수업하는 걸 원하지는 않는데, 왜냐면 좀, 한 주가 좀 이상해요. 저도 감이 좀 이상하고, 느낌이, 일주일을 마감하는 걸로 이렇게 수업을 끝내야 되는데, 중간에 수업이 있으니까, 오늘이 수업이고 내일이 주말인 같은 느낌이 막 들고, 아직도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이상한데 어쩔 수가 없네요. 불가항력이라서 수요일 날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시간은 요 시간대에서 5시 반에 이제 원칙적으로 마치는 걸로 하는데 한 6시 정도까지는 아마 연장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수업이 작년하고 조금 다른 점은 내용은 둘째치고 여러분들 시험이란다. 공부하고 싶은, 그러니까 읽고 싶은 여러 가지 책들도 있을 것이고 내용도 있을 것인데 그 중에 특히 박효정 선생님 책 있죠. 국가어근이 민주주의어근이 있잖아요. 작년에는 책 중에 좀 시험에 나올 만하다,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수업 시간에 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간략하게 했는데 제가 요약을 해서 했는데, 올해는 그렇게 하지 않고, 박효종 선생님 책 2권에 대한 특강을 인강으로 올려놓겠습니다. 인터넷으로. 그러니까 직강 수업 시간에는 하진 않고, 인터넷에다가 올려놓고 1년 내내 공개를 해둘 테니까, 1년 내내, 그렇게 찍어서, 1년 내내 공개를 해둘 테니까 그 파트는 인터넷의 강의를 들으십시오. 들으세요.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2권의 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쭉 다 강의를 할 테니까 그거를 4월 아마 첫째 주, 둘째 주부터 아마 인강으로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서 특강 형식으로 올라갈 테니까 여러분들 제 카페에 들어오셔서 봐도 될 것이고 아니면은 강의마을이라는 데 있죠. 제가 아마 인터넷에 강의를 하는 데가 있을 겁니다. 거기 들어가셔서 보셔도 됩니다. 그 강의는 1년 내내 올려놓을 테니까 5월에 보시든 6월에 보시든 시험 직전에 보시든 1차 객관식 시험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내용들입니다. 사실상 박효정 선생님 논문은요. 왜냐하면 특정한 관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객관적이지 못해요. 내용이. 대신에 2차 논술에서는 나올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내용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올해 책 같지도 않은데 어쨌든 이 교재 내에는 그 내용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교재에 한 학자의 책을 요약해서 집어넣는다는 거는 좀 제가 봐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거는 좀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저작권적인 문제도 있고 좀 그래서 뺐는데 인강을 들으시면은 자료도 다 올라갈 겁니다. 요약본들 같은 게 올라갈 테니까 그걸 보세요. 국가와 권위, 민주주의와 권위라는 말이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올 3, 4월 수업은 정치, 사회, 사상, 다음에 통일교육론, 다음에 응용윤리 세 파트로 진행될 거고요. 그거 먼저 1, 2, 3 요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사회, 사상하고 통일교육론하고 다음에 응용윤리인데 지금 가지고 계신 교재는 요겁니다. 요 파트만 가지고 계시고 요거는 따로 프린터로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거는 매년 통일부입니까? 거기서 나온 자료가 매년 바뀌기 때문에 교재에 집어넣는 것도 좀 우습고 물론 일반적으로 고착되어 있는 이론이 있긴 있지만 양도 크게 많지가 않으니까 그냥 두고 응용윤리 같은 경우도 그냥 프린터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프린터로 드리고요. 그래서 이거 한 4주에서 5주 정도 할 것 같고 요 둘이 합쳐서 3주 정도
한 8회 정도로 수업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작년까지 제가 이제 1차적으로 정치사회 사상부터 시작을 할 텐데, 작년까지 수업을 제가 어떻게 진행했냐면, 홉스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홉스부터 시작해서 소위 말해서 근대에서부터 출발을 했거든요. 근데 물론 시기상 근대에서 출발했지만, 여러분 아시겠지만,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기출문제의 평가 영역, 그러니까 나와 있던 문제들 있잖아요. 문제들의 내용이 전부 자유주의하고 민주주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다, 한 문제도 예외가 없이 다 여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다른 사회주의라든지 공산주의라든지 무정부주의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정치적 이데올로기들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는 전혀 출제가 안 됐습니다. 출제가 안 되고 전부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물론 정치사회 사상하고 통일경론 합쳐서 10문제가 나와요. 총 10문제 나오고 정치사회 사상 관련해서는 6문제에서 7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평균적으로 출제가 되고 통일교육론은 3문제에서 4문제가 출제됩니다. 거의 법칙입니다. 법칙이거든요. 거의 평균적으로요. 6문제에서 7문제가 출제되는데 그 출제된 내용들은 전부 자유주의 아니면 민주주의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죠. 여러분들 교재도 그렇고 여러분들 가서 수업 시간에 학교에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 정치, 사회, 사상과 관련해서 이야기되는 부분은 전부 거의 대부분 물론 민족주의도 있고 하지만 대부분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그걸 플러스해서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을 여러분들이 선동해야 될 임무를 갖춘 그죠?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집중되는 여러 가지 학자들이 아마 출제가 됐는데 여러 학자들도 기출문제로 출제가 되었는데 전부 다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르크스 출제됐나요? 출제됐나요? 마르크스? 출제 안 됐습니다. 칼막스는 출제가 안 됐어요. 또 어떤 사람들 있죠? 생시몬 같은 사람들. 출제됐나요? 출제 안 됐습니다. 출제 안 됐고 또 안 됐죠. 그죠? 자,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내용, 그리고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학자, 그리고 이것의 역사, 그렇죠? 역사에 집중해서 보시는 게 아마 정치, 사회, 사상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시험 준비를 할 때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나머지들은 그냥 한번 상식선에서 읽어보시고 아니면 그냥 어느 정도 조금씩만 봐도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홉스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왜? 자유주의의 출발점입니다. 자유주의의 출발점이에요. 우리가 지금 자유주의라고 이야기하는 현대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고 했을 때 자유주의,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상의 출발점이 홉스부터 시작됩니다. 근대에서. 그래서 홉스, 로크, 루소, 기타 등등등 해서 현대까지. 그래서 홉스부터 출발을 했거든요. 그래도 된다고 보고 시험과 관련해서는 전략상 여기서 출발해도 됩니다. 여기서 출발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 있죠. 홉스 이전의 정치 사상가들 있잖아요. 의미가 없어요. 출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런데 올해는 플라톤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고대부터. 왜? 출제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 사회, 사상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몽테스큐에, 몽테스큐 말고 마키아벨리, 장보당, 이런 사람들이 출제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하다 보니까 작년까지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나오는 여러 개념들이 있습니다. 자연법, 자연권, 기타 등등 개념이 있는데, 어떤 이론이든, 어떤 학문이든 간에 갑자기 튀어나온 학문은 없어요. 학문은 모두 개념을 가지고 조작하고 변화시키고 발전시키고 성숙시키는 게 학문입니다. 이론이고요. 근데 그 개념은 전부 역사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 역사가 있어요. 쭉 내려오는 역사가 있거든요. 그 역사 안에서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해가 쉽게가 되거든요. 그 맥락 내에서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요거부터 시작을 하니까 그 개념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요 홉스부터 시작되는 근대 자유주의와 근대 민주주의, 현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대한 개념 이해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하고자 그 역사를 살펴본다는 의미에서 고대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아니면 스토아나 에피쿠로스나 아니면 뭐 이런 사람들의 정치, 사회, 사상이 반드시 출제될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강의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출제자 마음이지만, 하지만 그 정치, 사회, 사상, 우리가 정치, 사회, 사상을 공부하고 그리고 그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함에 있어서 중요한 건 어쨌든 간에 요것의 도덕, 윤리적 근거들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것도 현대 자유주의와 현대 민주주의.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국가 이념으로 채택하고 있는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요 두 이념의 윤리학적 근거들을 마련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나머지는 비교의 대상일 뿐이에요. 사회주의라든지 무정부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요 이데올로기의 비교 대상일 뿐 주요한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시험 문제는 전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에 집중되어서 나온 것 같습니다. 나온 것 같고, 자, 요걸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고대부터 출발을 할 겁니다. 고대부터 간략하게 살펴볼 겁니다. 개념들, 주요 개념들을요. 자, 그래서 오늘부터 정치, 사회, 사상을 한번 시작을 해보는데, 정치학을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정치학을, 정치과 선생님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정치학을 하는 게 아니라, 정치, 사회, 사상, 특히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윤리학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그쵸?를 보는 것이고, 조금 더 궁극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윤리과 아닙니까? 그쵸? 윤리과의 두 가지,